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이론들을 문제에 적용해서 연습하는 시간. 오늘은 흥덕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파트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볼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뭔가요? A집합 오호, B집합 오호. A가 대표원소인데 대표원소라 그 녀석은 256의 4제곱근, B는 125의 세제곱근. 그런 것들 중에서 실수들이다. 그럼 집합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하하, 제곱근. 자, x n제곱은 A다. 이때 x는 뭐냐?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이 정의. 물론 x를 구하게 되면 뭐 홀짝에서 뭐 나눠지고 하는데 어쨌든 n제곱근 A 이렇게 써가는 이런 부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붙느냐 뭐 홀이냐 짝이냐 뭐 나중 문제. 일단은 표현 형태 이런 모양. 위에 이 정의 이런 부분들을 아는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저 정의를 알았다면 A라는 것은 4제곱을 했더니 256이 된다. 이때 A는 뭐냐 이런 거죠. 근데 256이 2의 지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2의 몇 제곱이 되나요? 8제곱 맞나요? 이곳에 대충 맞는 것 같죠? 됐습니까? 하하. 그렇다면 자, 이거 뭐 A 그러면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의 4제곱. 하하. 구해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A제곱이 2의 4제곱인 16이 되기도 하고 A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기도 하는데 실수를 논해야 되니까 이쪽은 실수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쪽이 선택됐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됐습니다. 다음 B는 뭡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다. 근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다. 됐습니다. B는 그냥 뭡니까? 마이너스 5 이런 부분이죠.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음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짝수일 때는 안 된다. 왜냐? 이걸 우리가 좀 구하게 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6 루트 안에 음수는 있다 없다 해서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였었죠. 근데 홀수는 된다. 자, 구했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그럼 A집합의 원소는 요거, B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5 됐습니다. 근데 이 합집합의 원소, 그럼 A 합 B 원소들은 뭐 그냥 이거를 일일이 다 쓰면 되니까 마 5, 마 4, 뿌 4 짱짱 썼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주세요? 곱하기 해주세요. 그럼 16 곱하기 5겠네요. 50에 30, 80 해서 정답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곱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일이 없고요. 그 앞에서 맨 처음 정의, 우리가 이제 정의 형태 문제를 하나 좀 골라야 돼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은 n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n제곱근이다. n제곱근 표시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여기 n제곱근 이런 표시법 이런 것들 기억해야 될 항목.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뭐 짝수, 홀수 이런 부분들의 제곱근의 실근 개수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다른 곳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표현법 2가지 정도의 실전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하하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하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요 2가지 부분이 문제에 주어진 문장을 처리해가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이해했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 보이네요. 활용 문제 스타일이군요. 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뭐 그렇겠죠. 초기 온도 X분 후 온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하, 시간이 지났을 때의 온도라는 것은 처음 온도에 이러한 관계식. 뭐 다행이네요. 관계식 다 주어졌네요. 아우, 처음에 무지 긴장했습니다. 관계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입해서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자, 이거 그렇다면 그냥 로그 계산 문제가 나온 거네요. 자, 초기 온도 15도인 건물에서 시간이 6
6분의 7분. 허허, 됐습니다. 자, 이때 온도가 230도까지 올라갔다. 자, 온도가 230도가 됐을 때라는 것은 맨 처음에 15도. K 몰라. 로그. 자, 6 곱하기 X에 6분의 7분 넣어야 돼. 더하기 3이야. 약분의 10이네요. 로그 10. 로그 10에 11인데? 그럼 이거 K인데? 15, 230. 와, K 값이 뭐 그냥 나왔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445도가 될 때는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이번에 445도고 15 더하기 K 로그 6x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때 요 x 시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하하. 그러면 해 가야죠. 15를 이항시키니까 430이 되겠고 K 값이 215였던가요? 자, 6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네요. 약분돼서 2.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나갑니다. 6x 플러스 3은 로그 정의에서 10의 제곱 100 됐습니다. 됐습니까? x는 그러면 6분의 97. 숫자가 왜 이렇죠? 자, 숫자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긴 문장의 형태 어떻게 하면 풀까? 고민했는데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제는 문제 읽고 필요한 숫자 대입해서 풀이 진행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쪽 동네 문제들 대부분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건 아세요? 식을 대부분 문제에 주어지죠. 대신 그 식은 출제자들이 가급적이면 낯선 형태의 식을 제공하려고 많이 기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실생활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식들이 주어지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입하면 지수 혹은 로그 연산 관련 문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 학생은 좀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유사한 문제들을 한두 개 좀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락쌤의 즐거운 수학. 이번에 함께할 문제는 12번 로그 함수식 그래프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관련한 이 식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지수함수 그래프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풀어야 될까요? 자, 문제 잘 봐야죠. 자, 우선 지수 로그 그래프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밑이었습니다. 밑. 자, 그래서 우리도 밑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2입니다. 그러면 로그 밑이 2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하하,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고요. 자, 근데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요, 방향이 거꾸로 이런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x가 뭘까요? 마이너스 x 이런 계통이죠. 됐습니까? 하하, a 값이 음수라는 건 짐작해가면서 풀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찾는 거죠? 이 점근선? 점근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좀 아세요? 점근선? x 있을 때 이 y가 점근선일까요? 이것도 여기가 점근선일까요? 자, 요 값을 무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y는 로그 2에 ax 플러스 b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ax 플러스 b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근선인데 그 값이 얼마다? 2다. 이런 관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즉 평행이동이 그만큼 되어 있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0을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3이 나오더라. 로그 2에 0 대입하니까 b 더하기 2인데 3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b는 1이더라. 그래서 b는 얼마더라? 2더라. b가 2 됐습니다.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자, 이제 값들을 좀 처리했으니까
식을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와,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2 이렇게 된 그래프였죠. 평행이동을 이 부분 보기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된 그래프, 이걸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두 칸에서 이제 이렇게 2까지 오고 그 다음에 위로 y쪽으로 평행이동 막 그런 거였군요. 자, 숫자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요, y는 b의 x 플러스 2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 값이 2였으니까 2의 x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됐습니다. 무슨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으쌰 2의 x승 그래프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평행이동을 좀 이렇게 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내려야 되는데 또 x로도 평행이동 해야 되겠고 평행이동 표시가 어렵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x에다가 0을 슉 대입해 보면 뭐가 되죠? 4만 양수가 되네요. 즉 이걸 평행이동하고 아래로 좀 평행이동해서 그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그려갈 때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뭐 정근선 자체가 좀 낮아져 가는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값을 왜 구했냐면 0일 때 이 값이 양수가 돼서 이렇게 그려져 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모양 찾기 이런 형태를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니까 보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 그 다음으로 쏘인다는 거 지금 풀이하면서 좀 보셨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그래프 찾기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잘 이해해서 여러분 실력 형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출발합니다. 함수, 로그 함수네요. 그래프가 그 역함수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자, 우리가 여러 단원을 풀어갈 때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단원들은 별로 없죠. 그나마 있다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곳 지수, 로그 이쪽 파트입니다. 하지만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풀어갈 때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하고 동시에 그걸 갖다 해서 방정식 풀이는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역함수 관련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y는 equal x 대칭,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치면 gx는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f하고 g하고의 교점은 곧 y는 equal x하고의 교점하고 똑같아. 이 부분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제 설명이 맞습니까? 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이는 뭐 그렇게 로그 그래프 이런 거 안 그리셔도 돼요. y는 equal x 잘 그려서 역함수를 구했는데 만나는 좌표가 p다, p 플러스 1이다. 그렇다면 y 좌표도 p다, p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y는 equal x니까 p 집어넣으면 p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풀이는 이제 산수 문제로 귀결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x에다가 p를 대입하면 y도 p가 나와야 되겠다. 로그 a의 p 더하기 p 됐습니다. 이번에는 p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또 뭐가 나오겠다? p 플러스 1을 대입하면 p 플러스 1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이거 해서 열심히 AB 값을 구해달라. B 대입해보면 되죠, 대입. 뭐면 되겠습니까? 대입하는 게 곧 빼기니까 아래에서 위로 뭐 빼버리죠. 1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P 플러스 1 빼기 로그 A의 P. 됐습니까? 자, 이제 산수 들어갑니다. 자, 1은 equal 로그 A의 P분의 P 플러스 1. A의 1제곱은 P분의 P 플러스 1 A값 구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A값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B값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서글프지만 B 값은 그냥 이 값이 B예요. B는 P 빼기 요거를 대입할까요 말까요? P분의 P 플러스 요거를 여기 로고 요렇게 대입을 할까요 말까요? 무지 복잡하네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로고 A에 P 이렇게 B값 A값. 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으로 생겼죠? 자,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는 원래 객관식인데 보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답 모양을 봤듯이 보기 모양에 아주 요상한 식들이 5개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기하게 이제 만드는 뭐 그런 형태의 식이죠. 제발 쫄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알아야 될 항목은 역함수. 역함수 관련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유일한 단원들이 그나마 이 동네 지수 로그 왔다 갔다 밑이 같으면 서로 역함수 관계.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좌표를 풀어가는 것들은 y=x 대칭. 그리고 대다수 모든 단원에서 역함수 관련 문제는 이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이상한 형태가 되더라도 겁먹지 않고 수식 다루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같이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함께 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박스 안에 뭐 삼각함수들이 야 이런 거 계산하면 2분의 31이 맞나요? 큰일 났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이건 값이 1이군요. 자, 근데 사인 3도, 6도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건 뭘까요? 잘 눈여겨보세요. 87도. 관련 있어 보입니까? 사인 87도. 이건 사인 90-3도. 이게 뭐죠? 각변환 배우셨죠? 90 홀수번 바뀌고 짝수번 그대로 맞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90이 한 번 있는 이런 계통이니까 코사인 3도 이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사인 3도의 제곱하고 코사인 3도의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각도가 딱 같다. 얼마? 1. 이거죠. 이게 1이라는 거죠. 그럼 눈치챘습니까? 6도 여기 몇 도? 84도. 또 1. 하하하. 그러면 이게 대칭 구조가 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따지는 건데 3 이렇게 87 6 84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가는데, 그럼 가운데가 45인데 45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42, 48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가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369 가는 거니까 3n 계통이 어떻게 해주면 42가 되느냐? n은 이퀄 3, 1은 3, 3, 4, 12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저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되는 게 14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90도 있었죠? 1.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사인 45도의 제곱이 하나가 남는 거죠. 됐습니까? 이야, 이 계산 결과 얼마일까요? 2분의 루트인데 제곱을 하니까 2분의 1 되죠. 그래서 15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3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우. 맞습니다. 자, 그럼 니은은 뭔가요? 코사인 각도는 1, 2, 3, 4에서 90도까지 쫙 가져간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 같죠?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 이제 89도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니은 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1도 제곱한 거랑 이쪽에 코사인 89도의 제곱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이게 사인 1도가 되는 거잖아요. 1도 제곱. 그러면 이게 이제 1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칭 구조로 보게 되면 44도에 46도니까 1부터 쫙 갔으니까 44가 생기고 코사인 45도의 제곱이 하나가 더 남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제곱하니까 2분의 1이니까 44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8889 이렇게 풀려야 되겠네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 가운데 하나가 빠져있네요.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디귿은 뭘까요? 마찬가지인데요. 탄젠트 89도는요.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각도가. 그럼 뭘까요? 원래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 와, 이쪽이 사인으로 바뀌고 이쪽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이건 탄젠트인데 중요한 것은 역수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역수로.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와, 탄젠트 1부터 80까지 쫙 곱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디귿 탄젠트 1도, 탄젠트 2도, 가서 탄젠트 88도 곱하기 탄젠트 89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탄젠트 1도하고 탄젠트 89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89도가 역수 모양이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분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겠죠. 탄젠트 45도가. 이야, 근데 다행히 45도가 또 얼마죠?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형태가 기억 디귿. 즉 15번은 여러분들이 각 변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각 변환을 통해서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해서 더하면 얼마 된다? 1이 된다. 이런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이해돼야 되는데 자, 설명 충분히 좀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락생과 함께하는 흥독고 수완 문제풀이 16번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X 각도가 주어져 있는데 하하 해를 구하라. 삼각 방정식이군요. 자, 근데 좀 특이하게 생긴 부분이 가로 파트 부분입니다. 이래서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 잘 볼까요? 우리가 단위원을 그려서 저전 좌표 XY 잡고 각도 세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XY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지름 일자리에서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것이 고등학교 삼각함수 이론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매우 중요하죠. 삼각 방정식도 그리 풀어가면 됩니다. 코사인 덩어리 신경 쓰지 마세요. 는 0. 값이 0이에요. 코사인 값이 0이 돼야 되겠다. 코사인은 x 값이다. 근데 0 된다. 그러면 각도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써갑니다. 가로 안에 있던 이 부분을 쓰면 되죠. 그 부분이 파이 사인 x 이렇게 되는데 그 각도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각도 2분의 파이. 그 다음 각도 2분의 3파이.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쪽이 주의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제 계속 나아갈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파이가 이제 쫙 약분해서 사인 x 값을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쭉쭉 가고 2분의 1, 2분의 3 쭉쭉 내려가서 이제 큰 숫자로 갈 건데 중요한 것은 사인 값 자체가 절대값이 1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해당 상은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하하.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 sin x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삼각 방정식을 풀어달라 이런 뜻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단위원을 그렸을 때 sin 아까 뭐라고 했죠? sin 세타는 뭐라고? 와우, y 값이라고요. 즉 이 y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4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이게 6분의 파이 혹은 뭐 30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세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는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각도가 이렇게 4개 생겼는데 이 4개를 더하게 해야 되겠다. 세타 마이너스 세타, 뭐 자연스럽게 탁탁탁탁 지워지니까 얼마? 4파이.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까? 정답은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답 찾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삼각 방정식을 지금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각도 짠짠짠짠 4개 요런 설명을 하지 않고요. 단위원에서 사인은 y 값이다. 그래서 y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어서 생기는 이 각도다. 물론 이제 이 각도 그래프에서 그린 거랑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원래 그래프 자체가 단위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위원에서 설명한 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좀 제 설명이 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조금 익숙해지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그 다음 과정 여러분들이 배울 때 나중에 미적분학 이런 데서 삼각함수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이쪽 파트에서도 활용 문제 다뤄갈 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단위원에서 삼각비 정의가 어떻게 돼 있더라? x는 코사인 세타 좌표의 x값 사인 세타는 y값 진짜 중요한 고등학교 삼각함수 이론입니다. 자, 명심 또 명심하면서 이 문제 복습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역시 다음 문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락락 즐겁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자, 이번에 함께 할 문제는 절대값이 샥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프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잘 그릴 수 있나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리는 절차 들어갑니다. 사인 x 그래프는 그리시겠죠? 그립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짠!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 됩니까? 파이 하하. 자, 그러면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어떻게 그려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긴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인데. 자, 이 부분이 가운데로 오게. 하하.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뭐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와우. 차차차차. 뭐 나중에 그리죠. 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뭐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뭐 2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0이고 대략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절차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표시해 볼까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자,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어떻게 하시겠다? 더하기 3분의 2 y축으로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제 조금 축소해서 그려볼까요? 우와, 올라가?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더 올라가? 뭐 올라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좌표가 3분의 2만큼 올라가면 얼마일까요? 3분의 3에 3분의 5까지 올라갑니까? 자, 됐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에 무엇을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그릴까요? 절대값 한 거 그래서 최종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짠, 올라가, 내려와, 짠, 짜자자잔, 짜잔, 2파이 0, 가운데가 얼마였던가요? 파이, 이런 모양 그렸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의 각도 범위를 보게 되면 그래프는 요 전부터 여기는 구멍이 뽕 뚫려야 되겠습니다. 범위에 나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는 K, 절대값은 K 되었으니까 짝대기 K를 쫙 그어서 만나는 개수 하나, 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맨 밑에 바닥에 쫙 그었으면 하나, 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몇 개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되죠? 3개 되는 걸 찾아야 되죠?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 둘, 셋. 원래는 4개이고 싶어라. 구멍 뚫려서 여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3개. 요 위쪽 되면은 당연히 이때는 2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사이 갔으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됩니다. 맨 밑에 또 2개 그 아래에 그으면 당연히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와, 찾았습니다. 요 값이 3분의 1입니다. 즉 K값 3분의 1 끝난 거예요. 즉 그래프 그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다. 됐습니까? 3n을 구하라. 이 K값을 n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3K 구하라랑 똑같은 거니까 정답은 1이 되겠죠. 마지막 답이 문제가 아니라 이 3분의 1을 찾는 게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절차, 그래서 제가 그래프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나온 거예요. sin x 그래프, 평행이동, x 평행이동, 그 다음에 y 평행이동, 그 다음에 절대값 붙여서 최종 그림 모양. 이해되셨습니까? 그림이 이쁘지 않더라도 그리는 방법 자체는 좀 정확하게 잘 보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흥독고 19번 서술형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계통입니다. 하지만 쫄지 않고 조금 연습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죠. 자, 한번 문제 볼까요? 19년 세계 소비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3%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맨 처음에 양을 사용하는데 양에다가 이율 형태로 곱하기 했는데 줄어든다 마이너스 계산하니까 그 다음 연도에 소비량은 이렇게 되겠다. 다시 똑같은 비율로 준다 빼기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복리 형태라고 하죠. 변한 것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가 혹은 축소되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소비량이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으로 나아갈 거니까 n년 후의 소비량은 a의 1-r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이 양이 2분의 1, 자, 처음 양의 절반 이하. 작거나 같다. 그러면 a 소거되고 이런 걸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풀려면 양변은 뭐 한다고요?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1-r. 어떻게 됩니까?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산 가능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0.3이 됐습니다. 자, 근데 3%라고 했으면 이곳에 R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실은 뭔가요? R은 0.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을 썼으면 로그 0.97이었던 거죠.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근데요, 특이하게 0.97 안 주고요.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9.7. 어떡하죠? 그래서 이 숫자를 10분의 9.7로 바꿔서 계산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n 로그 9.7 빼기 로그 10 좌변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0.99라고 했죠? 빼기 1인 거고요. n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음수가 나오니까 부등호 바뀌면서 나누기 들어갈 거고요. 자, 이게 0.01이니까요. 얼마가 됐습니까? 0.01, 0.3 이렇게 되니까 우와, 이거 뭐가 되나요? 이거 숫자가 30씩이나 되나요? 와, 그러니까 n은 30보다 크거나 같다. 무려 30년이 걸리겠네요. 됐습니까? 자, 3%씩 주는데 절반이 되려면 30년은 걸리는구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주어진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로그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부등식 형태로 되어 있지만.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복리 형태의 이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우 단순한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설명한 이 부분 줄어든다 빼기 만약에 늘어난다 했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식이 아니에요. 그죠? 자,
복습도 복습해서 복리 형태의 식을 세워가는 부분. 그래서 로그 연산하는 이런 문제. 서술형에 잘 나오는데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문제 이후로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는 흥독고 20번, 서술형 3번이면서 흥독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방 마지막 문제가 다가왔네요. 자, 시작합시다. 범위 주어져 있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하하, 삼각부등식입니다. 2차 있고 1차 있고 우리는 1차는 바꿔주기가 힘듭니다. 2차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을 바꿔야 되겠죠.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꿔갑니다. 자, 사인 x 쓰고요. 빼기 1 쓰고요. 문제 없습니까? 자, 2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뭔가 이상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작다로 바꿀 거예요. 범위 좀 바꿔놨습니다. 가능하시죠? 자, 쭉쭉. 자, 인수분해까지 끝났습니까? 그러면 sin x 범위를 곧바로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크다, 1, 2분의 1보다 작다. 되셨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범위 표시해주면 됩니다. 범위 표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요. 고등학교 과정 x좌표 y, x, y, 세타 잡았다. x 길이, y 길이 단위니까 1.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프로 하지 않고도요. 사인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끝났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 사이가 자, 이거 목 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색칠을 색칠하면 안 됩니다. 색칠하면 안 됩니다. 범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쓰면 되죠. 근데 답 쓰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이제 0이 걸치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의 범위를 보니까 0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 되는 특수각은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보다 작다. 자, 이쪽 각은요. 6분의 5파이 되지요. 쭉 가서 2분의 3파이 빠져야 됩니다. 2분의 3파이 빼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2분의 3파이보다 큽니다. 2파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써야 돼요. 들어갑니다. 또는 됐습니까? 답이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이건 중간 문제풀이보다 답 쓰는 게 힘들군요. 자, 답 쓰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가장 먼저 방정식 되어 있을 때 사인 코사인 두 종류 못 풀어. 제곱을 바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그 다음 뭐 인수분해니까 뭐 보여드릴 건 별로 없고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단위원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낯서신 분들은 그냥 사인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사인 그래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하면 여기 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가는 부분들을 단위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단위원이 익숙치 않은 분들 단위원 차차 좀 익혔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으신 학생들은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도 살짝 메모해 드렸으니까 이 그래프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흥독고 문제풀이 맞추니까 좀 기분 좋습니까? 랑랑랑 즐겁게 공부합시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